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현재 0.3% 오르고 있고요. 알파벳은 0.7%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현재 나스닥 지수만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거래 기술 저자 트럼프 원하는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입니다. 확실히 저자다운 모습인가요? 네, 요즘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불신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뭐 도저히 못 믿겠다 다들 네. 이랬는데 최근 뭐 한 달 정도를 보면은 다시 신뢰의 아이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내적으로 뭔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네. 계속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좀 그러게요.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뭐 당장 눈앞에 보인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된 부분을 보면은 미국이 특히 또 이제 많이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보면은 이제 신뢰의 아이콘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은가. 예, 그러면서 이제 성과가 나고 있고 이게 금융시장에 또 안정화를 또 가져다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불신의 아이콘에서 신뢰의 아이콘으로 전환해버린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럼 미국과 일본 이 관세 협상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뭐 양국이 둘 다 뭐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두 분 다 네. 표정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를 했어요. 네. 제가 계속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20%가 관세가 넘어가면 평균 관세가 넘어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쵸, 무리가 간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20% 이내로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15%란 말이에요. 군사 동맹에다가 뭐 다양한 동맹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을 확대시키기로 일본 시장이 이제 개방하기로 했다. 계속 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시바 총리가 이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확대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5,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오. 왜 계속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되게 네. 꺼려한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다. 되게 좋다 보여지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은 0%입니다. 0%. 예, 0%죠. 그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는 15%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가장 큰 품목이 사실은 이제 자동차였기 때문에 네.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부분만 해도 일단은 좋은 정부가 일이다. 성공을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 트럼프가 성과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에 좀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쳤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아시아 국가의 이 부분이 좀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가꾸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딜이었다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도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한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저의 기대감은 네. 일본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 오, 네,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한국은 25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2+2 협상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지금 이미 지금 구윤철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이 지금 갔어요. 예, 갔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베센트 장관하고 그다음에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오는데 일본은 사실 되게 조건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쌀에 대한 그 개방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사실 협상을 했는데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현대차하고 현대차가 가서 투자하면서 제철소까지 인수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저희는 가서 투자도 해놓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 갖고 결국은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군함에 관련된 MR라든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좋은 조건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도 있었는데 사실 미국 상원에서 이미 이 네. 주한미군 문제는 건드지 말라고 이미 돈터치라고 딱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한국은 되게 좀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 부분도 15%까지 한국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본다면은 아마 영국과 그다음에 일본의 사이쯤에 있지 않을까. 영국은 10%였고 일본은 이제 15%니까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일단은 좀 먼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이미 좀 장벽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한 조건 가지고 10에서 15% 사이로 아마 체결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채 얘기 해볼게요. 지난주 방송 나오셔서 장기물 국채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셨는데 네. 또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지 않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네. 이게 좀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네. 하는 행동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또 불안했나. 네.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정전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튀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요. 그게 이제 국채 수익률 좀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저는 이제 또 잘했다라기보다는 성과를 이끌었다는 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파월 의장에 대한 레임덕 압박 작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국채 금리가 또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네. 사실 뭐 시장이 처음에는 그 파월 의장 편을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금리가 시장보다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높은 금리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구조화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지금은 또 트럼프 편으로 또 돌아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물론 7월 30일 FOMC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뭐 기준금리를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 여기서 내가 사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FOMC 회의에서는 투표권이 이제 1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12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제 의장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줬어요, 의원들이.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미셸 보우만이라든지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 이미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듯이 미리 후임자를 선임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사실 섀도우 내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공식적인 의장은 아니지만은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만큼 결국은 이제 파월 의장이 레임덕이 들어오고 나머지 위원들이 이 이제 선임된 그 의장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 7월 30일 FOMC 회의에서 이 두 명의 이사 말고 추가적으로 이탈표가 누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아마 9월 달에도 충분히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굳이 해임을 안 하더라도 네. 섀도우 내각을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계산인 것 같고요. 그게 또 시장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으로 또 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다시 또 국채 수익률이 이것에 따라서 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곧 7월 FOMC가 다가오는데 어쨌든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확정적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탈표가 얼만큼 나오느냐. 네. 그게 이제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전략이 좀 기가 막히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좀 보기에 이렇게 정상적인 전략은 아닌 것 그러게요. 같은데 하여튼 성과는 끌어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신뢰의 아이콘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거래 기술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비둘기파 이사회 금리 동결 이탈표가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장 마감 이후부터 이 M7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다시금 M7 기업들이 어닝을 좀 이끌어줄까요? 일단은 사실 좀 차별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7이라는 이제 단어도 없애야 된다 할 정도로 네. 사실 이제 각각 차별화돼 있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이런 빅테크라는 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각각의 업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요. 네. AI 서비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 쪽은 애플,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은 테슬라, 전자상거래는 아마존. 뭐 기존에 저희들이 다 빅테크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네. 각자 업종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 업종에 따라 이미 희비가 예상이 돼 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반도체하고 AI 쪽은 사실 매출 전망치가
보통 20-30% 이상 지금 더 이상 상향 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아마존은 관세라든지 중국에서 매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기는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또 제시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크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것 같다고 지금 저는 일단은 뭐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M7 기업들 중에서도 업종별 희비를 체크하자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좀 유망 업종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3대 업종을 항상 말씀드려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번째가 네. 반도체 AI, 네. 두 번째가 이제 코인 핀테크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에너지 밸류체인을 말씀드리는데 네. 요즘 보시면 이제 원자력, 원전 관련주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 뭐, 넘어가고 있나요? 네, 많이 커졌어요. 사실 뭐 다들 이번에 이제 감세 예산안에서 다 보조금이 깎이니까 결국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잘 보시면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청정에너지 공급 프로젝트들은 다 폐지가 되는 분위기인데 기존에 법인들이 설치했던 그러한 이제 시설들은 2032년까지 공제를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탄소 포집 장치 시설 같은 경우 2023년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시면은 관련돼 있는 뭐 태양광 쪽 퍼스트라든지 솔라엣지, 그다음에 풍력 쪽에 뭐 브로드윈드라든지 아니면 수소 쪽에 발라드 파워, 플러그 파워들이 계속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SMR 같은 경우는 최소한 3-4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대형 원전은 8년 이상 지금 사실 건설 기간이 그쵸.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당장에 지금 전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메꿔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년 동안 건설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일단 급하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한번 접어두고 먼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또 괜찮은 성과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업종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